의사들의 상식을 뒤엎은 83세 울트라 마라토너의 충격적인 생존법. 이건 분명 오류일 겁니다.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보스턴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과 전문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앞에 놓인 검사 결과지에는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심폐지구력 검사 결과는 평균 35세 마라톤 선수의 수준이었고, 근력과 골밀도는 50대 운동선수와 맞먹었다. 검사 대상자의 나이는 무려 83세. 바로 울트라 마라토너 모건 피어슨이었다. 2023년 4월 보스턴 마라톤 완주 직후 진행된 이 검사는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2.19km를 완주한 것도 놀라웠지만 그의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30년 이상 젊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왔을 뿐입니다. 피어슨의 말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20대 운동선수들도 감당하기 힘든 강도였다. 매일 새벽 4시 기상.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15km의 조깅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일주일이면 총 80km 이상을 달린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생활을 45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스탠포드 의대 노아 연구팀은 피어슨의 특별한 장기 능력에 주목했다. 45년간의 꾸준한 운동이 그의 신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피어슨의 심장은 일반적인 80대 노인과 완전히 달랐다. 심장 근육의 탄력성과 수축력이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그의 폐 기능은 더욱 놀라웠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동년배의 2.5배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텔로미어 길이였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보호막으로 길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피어슨의 텔로미어 길이는 60대 후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피어슨의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에게는 추천되지 않는 운동 방식이지만 그는 45년간 이를 고수해왔다. 매주 2회 그는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85%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진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강도 높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적응과 꾸준함입니다. 피어슨의 식단도 남달랐다. 하루 5끼 식사. 일반적인 3끼 식사로는 그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었다. 일반적인 노인의 2배가 넘는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신장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시험해보는 용기입니다. 피어슨의 사례는 노화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통념, 고령자는 고강도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믿음이 깨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도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85세가 되는 2025년 울트라 마라톤 100km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피어슨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곳곳에는 그와 같은 슈퍼 시니어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어떻게 나이를 초월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현역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마키타 유코 박사의 이야기가 그 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뇌과학자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백발의 천재들. 도쿄대학교 신경과학연구실. 2023년 초여름 108세의 마키타 유코 박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연구원 못지않게 또렷했다.
현미경 속 신경세포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는 그녀의 집중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극하면 108세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죠. 마키타 박사의 말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다. 그녀의 뇌 MRI 촬영 결과는 의학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10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해마는 70대 후반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인지 능력이었다. 일본어는 물론 영어,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매주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하버드 고령화 연구소는 마키타 박사의 특별한 생활 습관에 주목했다. 3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 그녀의 놀라운 두뇌 건강 비결이 밝혀졌다. 첫째, 그녀는 하루 5시간을 반드시 깊은 생각에 할애했다. 새로운 연구 가설을 세우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클래식 음악을 분석하는 등 고도의 인지 활동을 습관화했다. 이는 전두엽의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뇌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마키타 박사는 특별한 식사법을 고수했다. 하루 3끼 중 1끼는 반드시 생선을 먹었고 매일 아침 블루베리 100g을 섭취했다. 특히 일주일에 3번은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했다. 도쿄대 영양학팀의 분석 결과 이러한 식단은 뇌염증 수치를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그녀만의 특별한 수면 관리법이 있었다.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골든 타임에는 반드시 깊은 수면을 취했다. 이 시간대의 수면은 뇌의 독소를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을 가장 활발하게 작동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뇌 기능이 30% 이상 저하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죠.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이중 언어 사용 습관이었다. 매일 아침 영어로 논문을 읽고 오후에는 독일어로 동료들과 토론했다. 이러한 언어 전환 작업은 인지 예비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실제로 PET-CT 검사 결과 그녀의 뇌는 여러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활발한 신경 네트워크 형성을 보여주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정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운동이죠. 마키타 박사의 사례는 나이와 상관없이 뇌의 가소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더 큰 공헌은 인지 예비력 이론을 실제로 입증해낸 것이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말한다. 그녀의 뇌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발견되었지만 놀랍게도 어떠한 인지 기능 저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키타 박사의 이야기는 두뇌 건강의 한 측면일 뿐이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30년 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오스트리아의 한스 피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생존 비결을 보여준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생 2막.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1990년 빈 종합병원에서 한스 피터는 말기 폐암 선고를 받았다. 당시 65세였던 그의 폐는 이미 암세포가 전이될 대로 전이된 상태였다. 의사들은 그에게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라고 권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지금 98세의 한스 피터는 매주 알프스 산맥을 오르내리며 건강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 나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신은 2023년 한스 피터의 특별한 회복 사례를 다룬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진들은 그의 33년간의 의료 기록과 생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현대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첫째,
그의 면역세포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히 자연살해세포엔 K셀의 활성도가 일반인의 3배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33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내 몸은 매일 새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죠. 한스 피터는 암 선고를 받은 직후 자신만의 특별한 생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차가운 물로 5분간 샤워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그는 하루 3번 의식적 호흡법을 실천했다. 각각 20분씩 특별한 리듬으로 호흡하는 이 방법은 그의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놀라울 정도로 높게 유지시켰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은 이 호흡법이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숨을 쉬는 것은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깨우는 의식이자 명상입니다. 셋째, 그는 매주 알프스 등반을 했다. 고도 2000m까지 오르는 이 산행은 95세의 고령에도 계속되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이를 만류했지만 놀랍게도 이 격렬한 운동이 그의 면역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텔로미어 변화였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은 텔로미어를 급격히 감소시키지만 한스 피터의 경우는 달랐다. 33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그의 텔로미어 감소 속도는 일반인의 절반에 불과했다. 스트레스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넷째, 그의 식단은 매우 특별했다.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생식을 했고 일주일에 2일은 완전히 단식을 했다. 이러한 식습관은 오토파지자 가포식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촉진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정신적 태도였다. 그는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의식은 실제로 그의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질병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스 피터의 사례는 인간의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의 98세 양치기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장수의 비밀이 개인의 노력을 넘어 환경과 문화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불로장생의 마을.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 누오로 지역의 해발 800m 고지. 98세의 양치기 안토니오 프론지아는 오늘도 200마리의 양들과 함께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하고 눈빛은 맑다. 의사를 찾아간 것은 20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우리 마을에서는 90세까지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100세까지 사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죠. 실제로 누오로 지역은 세계에서 남성 100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곳의 노인들이 대부분 건강한 상태로 장수한다는 점이다. 치매 발병률은 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며 심장질환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장수연구팀은 2020년부터 3년간 이 지역을 집중 연구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생존 법칙들이었다. 첫째,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이 주목받았다.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양을 치는 생활은 자연스러운 고지대 트레이닝 효과를 가져왔다.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의 활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높였다.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15km를 걸어요. 양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 정도는 금방이죠. 둘째, 안토니오 가문의 식사법이 세계 영양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하루 세 끼를 철저히 지키되
한 끼당 섭취량은 현대인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특히 저녁 식사는 해질녘 이전에 가볍게 마쳤다. 우리는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죠. 약간의 배고픔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이들의 식단 구성은 현대 영양학의 상식을 뒤엎었다. 염소, 치즈와 양고기가 주식이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낮았다. 연구진들은 이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특별한 구성에 주목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습니다. 양들이 먹는 허브가 우유에 들어가고 그 우유로 만든 치즈가 우리의 음식이 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섭취하는 염소 치즈에 함유된 특별한 오메가3 지방산이었다. 고산지대의 야생 허브를 먹고 자란 염소의 우유로 만든 이 치즈는 일반 치즈와는 완전히 다른 영양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이들의 일과는 태양과 함께했다. 새벽에 일어나 해질녘에 일을 마치는 생활 리듬은 서카디안 리듬을 완벽하게 유지시켰다. 이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호르몬 분비를 최적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태양이 우리의 시계입니다. 다섯째,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의 공동체 문화였다. 매일 저녁 마을 광장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러한 관계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했다. 외로움이란 것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특별한 유산이 있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약초 지식과 치유법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야생 로즈마리와 타임을 활용한 전통적인 치유법은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탁월했다. 사르디니아의 비밀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습관을 넘어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낸 총체적인 생존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113세 최고령 요가 마스터 타오 포르충의 이야기는 인간의 육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젊어지는 호르몬을 깨우는 충격적인 비밀. 인도 케랄라주의 한 아쉬람. 새벽 4시 113세의 요가 마스터 타오 포르충은 자신의 몸을 거의 직각으로 접은 채 명상에 잠겨 있다. 그의 근육은 여전히 탄력이 넘치고 척추는 20대처럼 유연하다. 매일 4시간의 요가와 명상으로 시작되는 그의 하루는 현대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다. 나이는 마음이 만드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2023년 옥스포드 노아 연구소는 타오 포르충의 신체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60대 후반에 불과했다. 특히 근육량과 골밀도는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성장 호르몬 수치였다.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포르충의 경우 40대 수준의 분비량을 유지하고 있었죠. 옥스포드 노아 연구소 마이클 토마스 박사. 첫째, 그의 특별한 호흡법이 주목받았다. 프라나야마라 불리는 이 고대 호흡법은 현대 과학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느린 호흡과 긴 호기는 부교 감신경계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했다. 호흡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매 호흡마다 우리는 세포 수준에서 재생되고 있어요. 둘째, 그의 요가 동작들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닌 내분비계 활성화 시스템이었다. 특히 역자세들은 뇌하수체를 자극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했다. 현대의학은 이제야 이 고대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했다. 매일 4시간의 요가는 제게 약물입니다. 이것이 제 DNA를 젊게 만드는 비밀이죠. 실제로 그의 텔로미어 길이는 놀라웠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위치한 노화의 시계라 불리는 부위다. 113세의 나이에도
그의 텔로미어는 60대 수준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그의 식단은 매우 특별했다. 하루 한 끼는 생식을 했고 달빛 아래서 마시는 허브티가 저녁 식사를 대신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섭취하는 허브들의 구성이었다. 달빛을 받은 허브는 다른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재생을 돕는 자연의 약이죠. 넷째, 그의 수면 패턴도 독특했다. 하루 총 수면 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지만 그 질은 매우 높았다. 뇌파 측정 결과 그의 수면 중 델타파의 비율이 일반인의 2배에 달했다. 이는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깊은 명상은 수면보다 더 강력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우리 몸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고 있어요. 다섯째,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DNA 메틸화 패턴이었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핵심 기전이다. 연구진들은 그의 DNA 메틸화 패턴이 젊은이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유전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정신적 태도가 주목받았다. 그는 나이를 숫자에 불과하다고 여겼고 매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마인드셋은 실제로 그의 텔로머라제 활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오 포르충의 사례는 인간의 육체가 가진 잠재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더 놀라운 증언이 있다. 세계 최고령자 후안 카르메로가 임종 직전 남긴 마지막 증언은 120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100세 시대를 정복한 장수 전문가들의 최후의 증언.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120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최고령자 후안 카르메로는 1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100년 동안 꾸준히 기록해온 그의 일기장에는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하버드 의대 장수연구팀은 그의 일기와 건강 기록을 분석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완벽한 생존 시스템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생체 리듬 관리법이었다. 첫째, 그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기상했다. 118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다. 이러한 정확성은 그의 호르몬 분비 주기를 완벽하게 조절했다. 규칙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시계를 자연과 일치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둘째, 그의 식사 시간은 태양의 움직임과 일치했다. 해가 뜰 때 첫 식사를, 해가 정점에 있을 때 두 번째 식사를, 해가 지기 2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최적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그의 운동 방식도 독특했다. 격렬한 운동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특히 매 시간마다 3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운동은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그의 사회적 관계망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확장되었다. 90세 이후에도 매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섯째,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학습 태도였다. 115세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은 인지 기능을 젊게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특별한 명상법이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20분간 진행되는 이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의식적 재생 과정이었다. 연구진들은 이 명상이 텔로미어 길이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후안 카르메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닌 매일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각지의 특별한 장수 인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 모두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건강과 장수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인생 한 방울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장수의 비밀과 건강한 삶의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